3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페이지 설정 창에다가 하는 문제인데 페이지 설정 창이 어디 있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 엑셀 창에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을 열으셔야 돼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축 아이콘들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오른쪽 아래 보면 이 조그마한 버튼이 있어요. 얘를 이제 눌러 보시는 거예요. 오피스에는요 이렇게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창 옆에 이렇게 작은 버튼, 얘를 딱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 설정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페이지 설정 창에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페이지를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인쇄할 때 어떤 사이즈로 인쇄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한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시트라는 항목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단 천천히 설명을 드립니다. 인쇄 영역은 내가 인쇄하고 싶은 영역을 딱 지정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만큼이 인쇄가 되거든요. 아까 썼던 글자가 일단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이게 다 필요 없고 좀 특정 영역만 좀 인쇄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인쇄 영역을 클릭하시고 시트에 있는 일부 영역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인쇄 영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A4 용지에 이렇게 여기만 인쇄되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영역만. 이 기능이 실무에서 아주 유용할 겁니다. 데이터는 큰데 일부 자리만 딱 인쇄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쇄 제목이라고 해서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을 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페이지가 좀 커요. 이런 자료가 있어서 몇 페이지가 쫙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자료가. 그러면 인쇄를 눌렀을 때 인쇄 미리 보기를 좀 해보면 1페이지에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2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자료만 나온단 말이에요. 필드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항목이 뭐였지?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서 여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설정 창의 시트 탭에 반복할 행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할 행으로 여기 3번 행을 딱 찍어주면 이렇게 $3, $3 이렇게 딱 들어가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쇄 미리 보기를 가보면 1페이지의 필드명이 2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자료의 필드명이 반복돼서 인쇄했을 때 보기가 좋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반복할 행입니다. 반복할 열은 자주 쓰지는 않는데 뭐 하자면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실무에서 안 쓰니까 시험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쪽 자료로 다시 가서 여기 이 상태에 여기 보면은 이제 옅은 회색 줄, 우리 셀을 구분하는 줄은 화면에만 표시되지 인쇄하면 나오지 않거든요. 자, 시트에 가서 눈금선을 체크를 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이제 옅은 회색 줄이 인쇄가 됩니다. 네, 내가 셀 테두리 선을 직접 그려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 범위가 테두리 선이 인쇄가 옅은 회색 선이 인쇄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메모부터 볼게요. 셀에 만약에 제가 목에다가 메모를 삽입을 하나 합니다. 여기에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메모를 삽입을 해놓으면 얘는 이제 메모가 기본 값으로는 이렇게 이제 메모가 숨겨지잖아요. 네, 마우스를 갖다 대야 이렇게 메모가 나오고 얘는 숨겨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인쇄에 가서 메모를 시트 끝이라고 한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인쇄했을 때 이 메모가 다음 페이지, 얘는 이제 용지 설정이 다음 페이지에 돼 있어가지고 옆에 나오는데 이제 오른쪽 끝에 이제 메모가 나오기도 합니다. 종이를 좀 가로로 돌려보면 얘가 나올라나? 네. 이제 인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시트 끝에다가 하실 수도 있고 또 표시된 대로 인쇄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메모를 안 보이게 설정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메모를 제가 이 상태에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좀 걸은 다음에 여기 옆에를 조금 옮겨놓고 한번 인쇄를 다시 해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인쇄 영역이 이제 지정돼 있었고 좀 잘리긴 했는데 이렇게 메모를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쇄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또 행렬 머리글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행렬 머리글을 체크하게 되면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A, B, C, D, E 1, 2, 3, 4, 5 이렇게 행 번호하고 열 번호 있죠. 이런 거를 또 같이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행렬 주소가 꼭 필요하실 때는 이것도 같이 이렇게 인쇄 옵션에서 바꿔서 같이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지금 쭉 본 것들이 시트 탭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메모는 셀에 설정된 메모 인쇄 여부를 설정하는 걸로 없음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하나 더 있었죠. 시트 끝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더 있는 거고요. 워크시트 셀 구분선을 그대로 인쇄하려면 눈금선을 체크한다. 맞죠? 아까 해봤죠? 간단하게 인쇄를 체크하면 설정된 글꼴색은 모두 검정으로 도형은 테두리색만 인쇄하여 인쇄 속도를 높인다. 이 기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요 시트에다가 제가 도형을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한 2개 정도 이렇게 좀 그려보고 색깔도 좀 다른 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노란색으로 색칠도 좀 해보고 여기는 글자체를 좀 다른 걸로 바꿔서 크기도 좀 키워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인쇄가 그대로 될 텐데, 자, 이것을 시트 탭에 간단하게 인쇄를 클릭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형은 일단 다 사라졌고요. 색깔 매긴 것도 이제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지금 도형을 테두리색만 인쇄한다고 그랬는데 도형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틀린 게 됐습니다. 자, 인쇄 영역의 범위를 지정하면 특정 부분만 인쇄할 수 있죠. 지정한 범위에 숨겨진 행이나 열도 함께 인쇄된다 그랬는데 숨겨진 행이나 열은 그냥 프린트했을 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맞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31번. 차트를 아직 안 배웠는데 일단 문제를 쭉 보죠. 막대형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실기 연습할 때도 어차피 못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그냥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일단 차트를 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로 막대형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파란색 막대 있죠. 이 안을 그림으로 채우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막대에 대한 그림을 이쪽에 있는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기본 파란색인데 여기에 옵션 창에 있는 질감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라든지 분홍 박엽지 이런 걸로 미리 주어진 무늬로 채우는 게 가능하고요. 그림으로 채우자고 하면 이제 파일에서부터 저장되어 있는 사진 파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사진이 어디로 가야 사진이 있을까요?
여기 사진이 하나 있군요. 예, 사진으로 채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모난 사진이 지금 쭉 늘어났는데 이거를 느리기가 아니라 쌓기로 놓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네모나무로 쌓이기도 해요. 네, 또 배율에 맞게 쌓기 하면 이제 배율을 작게 주면은 뭐 이렇게 좀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온라인에서 그림을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고요. 투명도를 이렇게 지정해서 뒤에가 좀 투명하게 보이게 뭐 이렇게 지정하는 기능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안에 있는 계열에 그림을 이제 채워 넣는 이런 기능입니다. 차트는 이따가 실습을 해볼 거고요. 막대에 채워질 그림은 저장된 파일,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파일, 온라인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클립보드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그림 갖고 올 수 있는 기능 중에 지금은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클립보드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1급 시험에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삽입에서 온라인 그림을 아무거나 좀 복사해서 좀 갖고 와 보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우산을 한번 검색을 해서 자 이런 그림을 이렇게 이제 엑셀 창에다 이렇게 띄워놨다고 할게요. 자, 이 그림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하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죠. 자, 요 그래프를 하나 막대를 클릭을 하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클립보드가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해놨거든요. 얘를 딱 누르면 우산으로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복사해 놓은 그림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자, 느리기는 값에 비례하여 그림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한다. 늘리기는 그냥 막대 크기에 맞춰서 그냥 키우는 거였죠. 쌓기 중에 비율에 맞춰서 쌓기라는 기능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바뀌었었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2번이 되겠죠. 쌓기는 원본 그림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 이제 그림의 원래 비율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달라지겠죠. 세로로 긴 그림이었는지 옆으로 넓은 그림이었는지. 배율에 맞게 쌓기는 계열간 원본 그림이 크기가 달라도 단위 그림을 설정하면 같은 크기로 표시된다. 숫자를 여기에 가서 요거는 우리 실기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배율에 맞게 쌓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얘가 이제 10으로 지정된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배율에 맞게 쌓기를 하고 10이라고 지정하면은 같은 높이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배율에 맞게 쌓기 높이를 10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런 기능입니다.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A4 셀에 지금 메모가 하나 들어가서 장학생이라는 메모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 메모가 지워지는 건 언제인가 예요.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아니면 이제 메모 숨기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죠. 자, A4 셀에 제가 메모를 좀 삽입을 하겠습니다. 메모를 이렇게 써서 장학생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하나 써놓을게요. A4 셀에 메모가 들어갔고 A3에 있는 내용을 아래로 덮어 써보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로 덮어 써보면 메모가 내용은 바뀌었지만 메모는 사라지지 않았죠. 네,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바로 가기 메뉴에서 메모 숨기기를 한다. 자, 우클릭해서 메모 숨기기를 해도 메모가 삭제된 건 아니죠. 메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4번도 한번 해볼게요. A4 셀을 선택하고 키보드에 백스페이스를 누른다. A4 셀을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안에 있는 값이 지워지면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역시 메모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한다. 자, 여기 셀을 클릭하고요. 홈 메뉴의 오른쪽 끝에 가면 지우개 표시 있거든요. 지우개 표시에서 모두 지우기를 하게 되면 다 지워져요. 요 셀 서식까지 싹 지워집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불편하실 때 있으셨을 거예요. 색칠 같은 것도 돼 있고 글씨 크기도 막 좀 변해져 있는데
이거 좀 완벽하게 지우려면 어떡해요? 이렇게 영역 드래그 하시고, 원래 딜리트 키만 누르면 값만 지워지거든요. 지우개에서 모두 지우기를 하시면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삭제가 싹 돼버립니다. 없던 것처럼 되죠. 그 기능이 바로 지우개 모두 지우기 기능인데 메모도 삭제됩니다. 서식까지 다 삭제돼요. 값과 서식이 모두 삭제됩니다. 그래서 지우는 건 요 3번 방법이 있네요. 자, 33번. 여기는 이제 셀 고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절대 참조 주소를 지정할 때 행고정, 열고정, 행열고정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었죠. 고정 안 한 거는 상대 참조고요. 원금과 이율을 각각 곱하여 수익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C5 셀에 수식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실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새 시트에다가 구구단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구구단은 2는 2, 2는 4 이렇게 시작하니까 2단으로 한번 해보죠. 2, 3, 4, 5, 6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쭉 하시면 되겠죠? 2단까지. 자, 요 옆에도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9까지 이렇게 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색칠도 좀 할게요.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셀에다가 행 곱하기 열을 할게요. 행 곱하기 열. B4 곱하기 C3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자료로 좀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 보면 파란색 B4 셀은 왼쪽에 있죠. 빨간색 C3 셀은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위에 있죠. 위에. 이 상태로 엔터를 누른 상태로 제가 2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4가 나왔는데, 이 상태로 자동 채우기를 아래로 하거나 옆으로 하면 숫자가 이렇게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에러가 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참조 범위가 따라서 와서 그래요. 그죠? 저는 얘를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얘는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셀은 아래로만 좀 내려가면서 참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B4 셀은 파란색인데 아래로만 내려가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열을 고정해야 됩니까? 행을 고정해야 됩니까? 열을 고정해야 되죠. B열이 고정돼야 되잖아요. 그럼 B자 앞에다가 달러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좀 안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안 따라오게, 내려가기만 하게 B열만 고정. 그 다음에 C3는 어때요? C3 같은 경우는 지금 행 따라서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면 되죠.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는 좀 안 따라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행을 고정해야 되겠죠. 3자 앞에다가 달러를 써줍니다. 이렇게 F4로 눌러서 바꾸셔도 되고, 그러면 B4 셀은 열 고정, C3 셀은 행 고정이 됐으니까 변하는 값, 변하지 않는 값을 좀 구분을 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아래로도 해보시고 오른쪽으로도 해보시면 구구단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어디는 열을 고정하고 어디는 행을 고정할 건지. 예, 알았다고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깨달음이 오십니까? 네. 이게 내가 참조하는 열이 언제는 가로로만 움직이고 언제는 세로로만, 행방향, 열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구분을 셀 주소를 보고 하시면 딱 한번 딱 보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500만 원을 1.5%, 2.3%, 3.0%랑 곱해 줄 건데 그럼 어떻게 움직일 거냐? 자, C4하고 B5 셀 가지고 하고 있죠? C4 셀이 지금 여기잖아요. C4 셀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얘는 오른쪽으로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럼 C4 셀은 C를 고정해야 돼요? 4를 고정해야 돼요? 4가 고정돼야죠. 행이 고정돼야 되니까 4. 그러면 C4 셀에 4가 고정된 게 이거네요? 맞나요? 자, 1.5. 자, B5 셀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B 셀을 고정해야 되죠. 그럼 달러 B5 이거죠. 3번을 하면은 값이 정확하게 끝까지 구해지겠죠? 네.
이거 뭐 주소만 찾아서 어디를 고정했나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로 한 방에 다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네, 거의 다 끝나가요. 아, 이거 40분을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죠? 네, 34페이지. 매크로도 이제 실습을 하고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옳지 않은 거를 골라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매크로. 자, 매크로는 이제 내가 한 동작을 녹화했다가 얘가 여기서 실행되는 건데, 어디에 있냐면 여기 개발 도구에 왼쪽에 가면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일단은 보기만 하세요. 실습은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자, 매크로를 제가 실행을 해보면 이제 매크로를 여기서 이렇게 새로 만들 수가 있는데, 매크로 기록이라는 버튼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매크로 기록을 딱 눌러서 테스트라는 매크로를 좀 만들고요. 매크로 이름 옆에 여기 밑에 보면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 자리에 제가 K라고 쓸게요. 컨트롤 K를 누르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확인을 좀 누르고 이제 매크로가 녹화가 시작이 됐어요. 뭘 할 거냐면 채우기 색깔 빨강색에 글자 색깔 노란색,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20으로 지정하겠다. 지금 제가 클릭했죠? 이 상태에서 녹화 중지를 딱 누르면 매크로 지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K를 누르면 그게 여기다 반영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K 누르면 이제 지정했던 것들이 여기 바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작업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데, 특정 셀에 수식을 입력하시거나 디자인을 바꾸시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매크로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실기에서 하는 거랑 필기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깊이가 좀 달라서 여기서 좀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는데, 자, 매크로 생성 시 설정한 바로가기 키, 제가 아까 컨트롤 K로 지정을 했는데 매크로 대화 상자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럽니다. 엑셀 창에 매크로 창에 옵션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테스트가 선택이 돼 있었는데 바로가기 키를 여기서 변경할 수 있어요. 컨트롤 O 같은 걸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 매크로가 컨트롤 O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는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조합하여 사용 가능하지만 대문자로 지정하면 Shift가 자동으로 덧붙는다. 아까 제가 K를 눌렀을 때 소문자 K가 들어갔는데 대문자 K 누르려면은 Shift를 누르고 K를 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행할 땐 컨트롤 Shift K를 눌러야 대문자 K가 들어가겠네요. 그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붙는다. 자,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가능하고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습할 때 확인하실 건데 단추나 도형을 클릭했을 때 매크로가 실행되게 하게 실습을 할 거예요. 단축키를 항상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 자, 우리 컨트롤 1번 누르면 뭐 나오죠?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 들어가지죠. 자, 옵션에서 제가 이거 컨트롤 1이라고 지정합니다. 확인, 영문만 지정할 수 있구나. 영문만 지정할 수 있을까? 컨트롤 1은 안 되겠고, 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원래 엑셀에서는요, 요 빈 셀 위에 데이터 54 써 있잖아요. 요 바로 밑에다가 컨트롤 D를 누르면 위에 있는 셀 값이 복사가 되거든요. 아래로. 예, 그래서 여기 지금 0이 나왔는데, 여기다 해야 되겠다. 컨트롤 D를 누르면 위에 있는 셀이 아래로 복사가 되거든요. 컨트롤 D 키거든요. 자, 이것을 매크로 창의 옵션에서 여기를 제가 D로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D. 자, 컨트롤 D로 바꾸고 나면 이제 컨트롤 D 키는 매크로 실행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원래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D 이런 키들을 원래 쓰는 키, 단축 키인데 매크로로 지정해 버리면 그걸로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쓰는 키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4번이 이제 틀린 말이 되죠. 자, 35번. 네, 함수 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환자 번호를 이용하여 성별을 표시하기 위해 D2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단 환자 번호 네 번째 문자가 M이면 남, F면 여자입니다. 여기 M자하고 F자가 보이는데 요 글자가 M이면 남 아니면 여 이렇게 돼요. 뭐 다 거의 이제 본 것들인데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로 자 수식 보실 때는 안쪽 거부터 봐야 되죠. 미드 함수로 C2 셀에서 C2 셀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4,2를 갖고 왔으면 M자가 여기 왔겠죠. 자, 그게 M이라는 문자가 맞습니까? true if 함수로 true일 때 남 아니면 여가 나왔어요. 잘 됐죠? 네, 잘 지정됐습니다. 1번은 잘 작동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좀 보기 쉬운 게 vlookup이잖아요. vlookup 먼저 볼게요. 자, 미드 함수로 C2에 4,2를 갖고 오면 M자가 오는 걸 우리가 알아요. vlookup으로 M이 lookup 밸류가 됐습니다. M을 찾는데 A8에서 B9, A8에서 B9면은 여기죠. 이만큼의 영역을 드래그를 해서 자동 채우기 고정, 주소 고정들 잘 해줬고요. 이 열 값이 돌아와라. 그럼 이제 남이나 여가 나올 거란 말이죠. false가 붙었다는 거는 유사일치예요, 정확히 일치예요. 정확히 일치. 그러니까 얘도 잘 작동할 것 같습니다. vlookup도 아주 정확히 잘 됐어요. 만약에 절대참조 주소나 뭐 이게 true로 돼 있었으면 오만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인덱스랑 매치를 저번에 좀 보다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넘겼는데 필기에 나왔으니까 한번 또 좀 보겠습니다. 자, 매치 함수는 내가 찾으려는 값이 몇 번째 행에 나오는지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좀 여기다가 서식을 좀 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좀 잠깐 띄워놓고 자, 여기다가 제가 M하고 F를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남하고 여라고 좀 써놓겠습니다. 여기 매치에서 미드 C2, 4, 1 이렇게 쓰면 여기는 이제 M이 온 거잖아요, 이미. 그죠? 자, 그러면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찾으려는 값은 일단 M이라는 문자예요. M이라는 문자를 lookup array 어디서 찾을 것이냐? 네, 여기 두 칸에서 찾겠다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A5, A6 셀 이 두 칸을 지정을 했는데 여기서 정확히 일치로 찾겠다. 이제 M이라는 문자가 1대1로 매칭이 되잖아요. 정확히 일치로 찾겠다 이렇게 지정하고 엔터를 치면 M이 지금 첫 번째 나오죠. 출력이 1이 되는 겁니다. 1. 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문제에서 미드로 찾은 값 여기 자리에 로 자, 미드로 찾은 값이 M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네, M이 여기에 올 거고 M이라는 값을 8, 9에서 찾아요. A8, 9 여기에서 찾아요. 그러면 뭐가 나왔겠어요? 정확히 일치했으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만큼의 값에서는 일단 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죠? 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인덱스는 배열에서 행 열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돌려주는 건데 A8에서 B9를 찍어놨죠. A8에서 B9면은 요만큼 네모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콤마 자 매치로 찾은 값이 1이죠.
그 다음에 뒤에 콤마 2가 있죠. 그러면 이제 1,2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덱스에서. 그러면 1행에 2열이니까 남이라는 글자가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와 매치 함수로 제대로 남여가 찾아질 겁니다. 왜냐면은 행렬 고정해 줄 자리는 지금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에러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엑셀식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이라는 값을 이렇게 찾아놨는데 인덱스로, 자, 얘는 조금 뒤로 밀어 놓을게요. 행번호죠. 인덱스 함수로 어레이를 이렇게 4칸을 찍고요. 콤마 행번호는 지금 매치로 나왔고 콤마 2를 해주면 오른쪽에 있는 1,2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남이 잘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한 거는 여기 주소 자리 F4로 고정하는 것들, 이것만 이제 잘 해주면 얘는 이제 틀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 안 배운 함수가 하나 나왔어요. 서치. 서치 함수. 서치 함수가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죠. 01M0001. 자, 원본 값이 01-M0001이라는 값이 있다고 할게요. 서치 함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색하여 지정한 문자 또는 텍스트 스트링이 발견되는 곳에서의 문자인데 이렇게 씁니다. find text, 찾고자 하는 문자가 뭡니까? M이라는 문자를 좀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쌍따옴표 넣고 M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within text 어디서 찾습니까? 여기서 찾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left 함수처럼 왼쪽에서부터 M자가 몇 번째 나오는지 1, 2, 3, 4 네 번째 나왔죠? 그래서 4라는 값이 돌아오는 함수가 search 함수입니다. 밑에 있는 수식에서 search C2에서 M을 찾았어요. M을 찾았습니다. 지금 M이라는 글자를 찾으면 여기서 뭐가 출력되냐면 자, C2가 여기 있잖아요. C2에서 M이라는 글자를 서치 함수로 찾으면 뭐가 출력돼요? 4가 출력되죠? 4가 나왔습니다. 자, if 가로 열고 4 가로 닫고 하면 뭐 true false가 나오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찾은 값이 equal 4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모를까. 그냥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로를 닫았단 말이에요. if 함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넣어놨는데 뭐 if 에러를 넣어놔서 이제 true일 때 뭐 에러가 나면 여가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없는 값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찾은 값을 가지고 if 함수를 걸어서 여기 콤마 뭐 참일 때 뭐 남이 출력되라 라고 이렇게 닫아줘도 만약에 여기가 F로 돼 있다고 하면 에러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if 에러를 이용해서 자, 에러가 났을 때는 여가 나와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여가 나옵니다. 자, 서치 C2. 순서가 바뀌었군요. 네. 서치했을 때 먼저 나오는 값이 저거죠. find 텍스트. 그 다음에 뒤에 within 텍스트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앞뒤가 값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자리가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네.
수식 문제가 이렇게 몇 개가 나오네요. 재밌죠? 재밌다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네. 야, 퀴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이제 또 아래로 좀 내려가 가지고 자, 다음 중 나머지 색과 다른 결과를 표시하는 것은 평균 수행량. 이런 문제를 보실 때는 똑같은 부분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에버레지 A1 F7 해갖고 이제 뭐 O, B1, B2까지 이제 똑같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A1에서 F7이면 시작부터 끝까지 잘 찍어줬고요. 오열 1, 2, 3, 4, 5 수학량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는데 조건이 B1, B2예요. B1, B2는 종류가 사과인 것. 사과에 대한 수행량의 평균을 구하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알겠어요? 자, 평균으로 일단 구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뭔가 소수점이 나왔을 거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 값을 인트를 하면 정수가 되죠. 정수가 되면 소수점 뒷자리 잘라낸 겁니다. 자, 트렁크는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이 작동하는 건데 트렁크 함수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26.543이라는 값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트를 이용해서 이 값을 찍어주면 소수 둘째 자리, 뒤에 자리가 5면 원래 반올림 돼야 되죠? 반올림이 돼야 되는데 뒷자리를 그냥 잘라내서 26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인트 함수는. 라운드 다운 함수도 얘를 찍고 콤마 0을 하면 정수 자리에서 내림하잖아요. 내림을 하면 뒷자리 뭐가 들어오든 간에 잘라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나왔니? 26이 나옵니다. 트렁크 함수도 이렇게 지정한 자릿수만을 남기고 버리는 함수인데 뒤에 넘버 디지트가 옵션이에요. 트렁크 함수는 라운드 다운하고 완전 똑같이 작동하는데 얘를 클릭하고 넘버 디지트 없이 가로 닫으면 정수 자리에서 자르기 때문에 얘도 26이 나옵니다. 그런데 라운드를 하면 반올림이죠.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콤마 0에서 정수 자리에서 잘랐을 때 얘는 한 자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반올림을 하니까. 문제에서 D에버레지로 사과의 평균을 우리가 직접 구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트렁크에서 정수 자리로 인트랑 똑같은 결과, 라운드 다운을 했을 때 0자리에서 자르면은 인트랑 똑같은 결과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근데 일반 반올림을 정수 자리에서 했을 때 결과가 다른 게 나올 수 있다. 이니까 반올림 했을 때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한 자리 올림이 됐겠죠. 예, 굳이 뭐 계산해보지 않아도.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페이지 나누기. 요것도 보여드려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자료를 좀 크게 해놨기 때문에 좀 보세요.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나옵니다. 인쇄를 한 번이라도 인쇄 미리 보기 전에 가보면 이렇게 점선이 생기거든요. 점선 보이시나요? 이게 A4용지 사이즈예요. 이 자리까지가 한 페이지씩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셀 중간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나누기를 삽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 선이 들어간 거에서 페이지가 쪼개집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페이지로 나오는 게 페이지 나누기예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이 아래쪽에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이게 원래 일본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페이지가 쪼개져서 나와지게 돼요. 엑셀이 자동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나누기 한 거는 기본값이 점선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눠지는 자리는 점선으로 나와지게 돼요. 근데 수동으로 페이지 나누기 입력한 자리는 이렇게 진한 실선으로 나와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는 점선도 이걸 마우스로 이동을 하면 어디서 페이지가 쪼개져서 다음 페이지로 가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수동으로 지정하면 실선으로 바뀝니다. 예, 페이지 나누기는 점선으로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수동으로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거나 하면 그 자리가 실선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인쇄했을 때 이제 이 자리까지 3페이지, 여기가 4페이지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죠. 페이지가 이렇게 밑에 워터마크로 써지는데 요거는 인쇄되는 건 아닙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행 높이와 열 높이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의 위치도 따라서 변경된다. 자동 페이지의 나누기 위치는 우리가 이제 뭔가 이동을 할 때마다 값이 같이 변하겠죠. 자동 페이지 나누기.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새로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페이지 나누기 제거,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를 하면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자, 35행에서 지금 페이지가 쪼개졌습니다. 36행부터는 새로운 페이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행 높이를 이렇게 좀 넓혀가지고 한 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안 들어가게 넓혀버리면 이제 21행부터 이제 쪼개집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 나누기가 행 높이, 열 높이가 변경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 위치도 같이 변경이 되죠. 자, 수동으로 페이지 삽입된 페이지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자, 내가 직접 지정한 거는 뭘로 나오겠어요? 실선으로 나왔죠. 네, 점선은 자동으로 된 거. 어쨌든 만진 건 수동으로 된다 얘기입니다. 자,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 선택 셀 바로 아래 바로가기 메뉴 페이지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한다. 페이지 나누기 제거를 선택한다. 자,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파란색 선이 옮겨졌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나누기 제거 누르면 이제 제거된 거예요. 네, 바로 아래쪽에 바로 위쪽에 있는 선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용지 크기, 여백 설정, 배열 옵션 등에 따라서 자동 페이지는 조정이 되죠. 자동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엑셀 화면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자, 위에 보시면 보안 경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뭐 이런 창이 이제 떠요. 이게 엑셀을 처음 설치했을 때 기본 값입니다. 맨 처음 설치하면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사용을 버튼을 클릭해야만 매크로를 쓸 수 있게 되는데 매크로 아까 제가 쓰는 거 봤죠. 화면을 이제 녹화해서 간단하게 뭔가 기능을 자동으로 실행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보안적으로 되게 취약한 게 뭐냐면 바이러스를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C 드라이브에 윈도우 부팅 관련된 파일을 지워라 이런 명령어들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고 배포할 때 엑셀 파일 배포해서 엑셀 파일 실행하면 부팅 파일 지워져서 지금은 증상이 없는데 퇴근할 때 껐다가 다음날 아침 컴퓨터 켜보면 컴퓨터 안 켜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구현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중에는 이게 매크로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보안 등급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매크로가 기본값으로 안 써지게 아는 사람이 보낸 것만 매크로 풀어서 쓰세요.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여기 파일의 옵션에 보안센터에 가서 보안센터 설정에 가보면 매크로 설정 창이 있습니다. 여기 기본값이 이걸로 돼 있어요. 모든 매크로 제외 가로 열고 알림 표시. 이렇게 돼 있으면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을 열면 아까 그런 창이 뜨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값입니다. 모든 매크로 포함하면요. 물어보지도 않고 매크로 다 실행해요. 위험성이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놓고 쓰죠. 자, 그래서 모든 매크로 제외하면은 아무 매크로도 실행되지 않는 거고요. 네, 지금 되어 있는 건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값이 뭐라고요? 2번. 네, 모든 매크로 제외인데 가로 열고 알림 표시. 이 상태가 기본값입니다. 매크로 기본값.
네,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네, 아래로 내려가서 39번. 학점을 이용하여 E3, E7 영역의 학점별 학생 수만큼 요 클로버 기호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리피트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리피트 함수 쓰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빈자리에다가 리피트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자, 텍스트하고 넘버 타임즈가 나오는데 하라는 문자를 10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가 10번 나오는 겁니다. 네. 자, 리피트 문자 콤마 넘버 타임즈죠. 학점별 학생 수만큼이니까 A가 여기서 몇 개 나왔는지를 세면 되는 거잖아요. B가 몇 개 나왔는지를 세면 되는데 함수로 count if를 썼네요. 자, range 콤마 크리테리아죠. 범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건 지정이니까 range 콤마 크리테리아 B3, B10 범위에서 B3를 찾아라 하니까 얘가 맞죠. 그리고 리피트 함수는 텍스트 콤마 넘버 타임즈니까 클로버 문자를 카운트 if로 세진 개수만큼 A가 하나니까 클로버 하나. 네,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순서가 뭐가 좀 틀렸죠. 40번 문제. 자,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1, 2, 3, 4반 1, 2, 3, 4반이 이렇게 있고요. 남여가 있습니다. 남여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범위는 이만큼을 잡은 것 같아요. 구분해서 남여까지 1, 2, 3, 4반까지 이제 적용해가지고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지금 만들어 합계도 있네요. 합계까지 잡았구나. 그러면은 범위가 어디를 잡았을까요? 지금 합계가 지금 계열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86, 82, 네, 여기까지 잡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잡았어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가 적용되어 있다. 원래 처음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자료를 만들면 네모 계열이 똑같이 네모나게 쓰거든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겹쳐져 있죠. 네, 계열 겹치기라는 기능을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겹치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세로값 축, 세로값 축은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를 의미하거든요. 세로값 축의 안쪽에 눈금을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죠. 눈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계열로 남과 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얘가 남이고 얘가 여죠. 옆에 있는 게 남여가 사용되고 있고요. 표 전체 영역을 이용하여 원본으로 삼았다. 여기 마지막 열은 빠졌죠. 네, 그래서 4번이 다른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시간에 걸쳐서 실기 문제 한 회차를 쭉 봤는데 이렇게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꼼꼼히 좀 한 회차, 2개차 정도만 보셔도 다음 회차 보실 때 반절 정도로 이제 걸러져요. 문제가 쉬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찬가지지만은 시험 보실 때는 확실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거 쫙 먼저 골라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되는 것들을 천천히 보시면 이제 시간 배분을 잘 하실 수가 있죠.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실기 문제 풀으실 때도 빨리 되고 확실한 것들 먼저 이렇게 하셔야지.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이제 5분, 10분 물리면 나머지 거에 이제 소홀해서 이제 점수가 좀 부족하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 먼저 좀 풀으시고 하시면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60점 합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